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12월 11일 오후 2시 10분 제목이 신의 한 수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화면으로 잡아주시고요. 시장을 이기는 전략에서 시장을 이기는 꾼들의 묘수로 바뀌었는데 제가 그래도 바뀌었으니까 한 말씀은 드리고 가야죠. 오른쪽 쌍꺼풀 잡혔는데 왜 자꾸 화면이 커요? 나는 작은 화면으로 잡고 싶다니까. 그래도 프로그램이 어쨌든 뭐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몇 마디 해드리면, 어, 이 방송의 컨셉은 기존과 같을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부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저게 1번인데 원래 신의 한 수 해갖고 10개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7번을 골랐는데 그 7번이 김복만 전문가. 김복만 전문가가 픽을 해서 저는 그냥 밀렸습니다. 내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상대방이 먼저 픽을 하면 양보하는 스타일인데 어쨌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이 신의 한 수에서 좀 전에 지나간 거, 이것도 지금 보면 원래 내가 그걸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실전 기법은 외우고 있어도 실전 기법은 외워도 그런 건 잘 안 외워요, 여러분. 근데 그게 뭔지를 나도 모르겠어요. 지나갔는데 어쨌든 뭐 지나갔는데 그 내용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여기 지금 보면 부득 탐승이라고 해가지고 그 뜻이 증시에서 일확천금은 없다. 목표 수익률을 정한 뒤에 여유 있게 투자하라.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조급해하지 말라라는 얘기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탐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신물경속이라고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하라라는 말이 원래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신의 투자 원칙을 정해놓고 이를 반드시 지켜라. 그게 이제 우리 또 김봉만 전문가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해도 주식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신 이제 내가 첫 번째 시간이고 오늘 여러분들 내 표정 보면 알겠지만 좀 까칠하죠? 얼굴에서 빛이 나지 않고 그죠? 이게 손흥민이 새벽에 축구를 하면 제가 항상 이렇고 그다음에 이게 원래 매니아의 특징이에요. 내가 이것도 하는 얘기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야간 강연 방송에 있는 주간이 항상 이렇게 꼴이 좀 우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반대로 이 꼴이 우습다는 얘기는 잠도 자지 않고 그죠? 시장에 몰입을 하고 종목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나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신 이것 때문에 여기 보면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헤어스타일 괜찮아요, 여러분? 뭐 항상 멋있다고 하지,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좀 꾸리꾸리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건 나는 좋아하거든요. 미장원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갑니다. 대놓고 얘기해드려요. 대신 어느 미장원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전문가가 장중에 1시간이라는 시간을 그것도 일주일에 2번 그러니까 이종복의 매니아들이라든가 나의 그 회원이라는 말을 원래 잘 안 쓰는데 나는 근데 뭐 지금은 그 정도는 써도 된다고 하니까 얘기를 할게요. 나를 픽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이거. 아야, 이종복이가 1시간씩 일주일에 2번씩 텔레비에 나가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해주느냐면 이 방송은 놓치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거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어제 혹시 그 축구 그거 조기 축구 뭉쳐야 찬다 본 사람들이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 육상 1인자 세계 기록을 7개를 갈아치우고 저기 우사인 볼트인가? 그 사람하고 0점 몇 초밖에 차이 안 나는 넘버원 1인자가 축구 선수, 그 선수는 럭비 국가대표인가 럭비 선수가 이제 축구를 하는 선수인데 1초를 잡아줘도 우리나라 1인자가 0.01초 차이로 못 따라잡거든요. 그만큼 육상에서 1초가 어마무시한 것처럼 주식도 장중에 실시간 1시간이면 이거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근데 2번씩이나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미스터 진단에 밀립니다. 미스터 진단에 밀리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나는 일반인들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도 미스터 진단은 장 끝난 거고 이건 지금 장중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중만 하고 그 이상한 헛소리만 안 하면 내가 진짜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나는 누차 얘기지만 텔레비에서 내가 거품 물면 나를 픽한 사람들한테는 그거 거품 안 물어요. 오해받는 거 싫어해갖고. 근데 요새는 그런 자들은 없어요. 근데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위치예요. 우리 위치가. 그러니까 장중에 거품 물고 추천하고 방송에 나와서 좋다라고 얘기하면은 그죠? 근데 나는 그런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합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2번을 나온다는 얘기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거고 언젠가는 한 번은 빠질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한 번은 빼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스튜디오에도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나가는 게 아니고 못 나가는 거. 근데 사실 안 나가는 것도 좀 이유는 있긴 있어요. 아마 우리 이토마토 PD는 알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25시간 중에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20시간.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20시간.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 나가지도 않아요. 예전 같았으면 오프라인을 엄청 자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도 안 나가고 25시간 중에 20시간을 앉아있고 바깥 공기도 안 마시고 새벽 5시까지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딱 봐도 알죠, 여러분? 나의 아픔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어쨌든 스튜디오에는 안 나가는 게 아니고 못 나가는 거고 지속적으로 외부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할 겁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지났죠? 예, 오케이. 자, 이제 그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식장 대세하고 실전기법 108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방송을 할 거고 주식시장 대세는 너무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요거는 뭐 나중에 얘기할 때 되면 중간중간에 얘기하고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이야기할 때 가장 좋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표치를 주지 않은 것. 요 장의 목표치는 340에서 343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게 중기. 근데 결국 이거 뚫을 겁니다. 아이, 감수와. 이 얘기 안 합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토마토 PD 대답 잘해야 돼요. 내가 보는 지수 목표치 그냥 여기서 얘기합니까? 종합주가지수 400 돌파 언제 나오는지 얘기해줘요? 크레이지죠? 내가 그걸 왜 얘기합니까? 3,000명 들어오면 내가 얘기해줄게요. 3,000명 들어오면. 대신 내가 위험한 장이 올 것 같을 때는 분명하게 얘기해줄게요.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해주겠습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과 같은 얘기도 종종 자주 얘기했거든요. 위험한 장이 올 것 같을 때는 반드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위험한 장 올 것 같다는 얘기 지금까지 한 적이 없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340에서 343짜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 저게 원래는 11월 초중순 때 본격적인 종목 장세 방송할 때 내가 얘기한 중기 목표가였어요. 저기가. 그러니까 한 달 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대본 안 보여줘도 믿겠죠? 이종복이가 말을 하면 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VOD를 한두 번 보지 않았을 거고 기본 몇만 명이 봤거든요. 처음에는 335. 그죠? 1차가 335. 지금 요거 목표치를 주지 않은 부분과
메이저의 포지션이 환매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환율이 1320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거 환율도 기억나시죠? 기술적으로 1310에서 1320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중간 생략. 그러면 지금 원래 이 환율의 흐름만 갖고 얘기를 하면 위험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지금 이렇게 환율이 원화가 약세를 주는 것은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식이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부각이 안 되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패스하고 다시 갖겠습니다. 지워졌나요? 네, 지워졌네요, 여러분. 자, 그래 나는 이종복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메이저가 극하방을 풀고 약상방, 그러니까 강력한 상방이면 콜옵션을 크게 매수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콜옵션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콜을 매도했다는 얘기는 지수가 못 가거나 하락할 때 천천히 올라갈 때도 콜 매도합니다. 천천히 올라가는 것도 콜 매도예요. 그 다음에 하락이 깊게 나올 것 같을 때는 콜을 매도 치지 않고 풋을 매수해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쨌든 패스. 그래서 긍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율은 다소간의 부담이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을 다소간의 긍정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 그 다음에 주도 업종 및 순환매가 소멸이 돼야 나쁜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주도 업종이 순환매가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대세판단법상 대세 상투와 정반대의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주추세 중심선마저 돌파를 하면 게임이 끝나는데 주추세 중심선은 350, 360짜리를 넘어야 그게 주추세 중심선이 넘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눈치 있는 사람들은 대충 지금 얘기만으로도 알아들었을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실전기법 종합적용 108 필살기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때마다 이야기를 해줄 텐데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신의 한 수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종복은 이 기준과 원칙이 너무 일정한 게 일반인들하고 궁합이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궁합을 맞추는 것을 단기, 중기, 장기와 비중, 투자금의 성격 등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궁합을 맞추는 걸 알려주거든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할 소리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주식에 관해서 어떤 의견이 있을 때는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죠. 둥글뭉실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 가다가 둥글뭉실하게 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은 말 그대로 시장이 애매하고 종목이 애매하기 때문에 둥글뭉실하게 들리는 거고 왜냐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니까. 근데 시장이 애매해도 내가 자신이 있는 주식은 이름을 쓰거나 VOD에 남긴다고 하거나 나중에 발하라고 하거나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하거나 아주 무모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거의 100% 다 그렇게 되죠. 그거를 VOD로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얘기 해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 모든 게 내가 이거는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2022년 9월 2일부터 미스터 진단에 출연을 했고 진단해준 주식이 553 종목이에요, 여러분. 553 종목이면 최근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상장 등록된 주식 제끼고 걔들 나는 뭔지도 모르니까 그거 제끼고 1,000원짜리 이하 주식을 제끼면 내가
저때쯤에 상장 등록되어 있는 주식이 대략 2,50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계산했거든요. 2,500개 플러스 마이너스에 1,000원 이하짜리 제끼고 우선주 제끼고 증거금 100%짜리 웬만한 거 제끼면 쓸만한 주식은 1,500개 내외밖에 안 될 겁니다. 아마 쓸만한 주식은 1,500개 내외. 그거를 그냥 2,000호로 잡을게요. 2,000호로 잡고 진단한 주식이 500개라면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내가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그리고 모든 게 VOD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는 네 생각을 쓰지 말고 상대방이 한 말에 만약에 본인 자신이 그게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지나간 VOD 그 손가락 해가지고서 검색만 해도 나오거든요. 그 검색해가지고서 한 2개 정도 보고 나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 안 먹히죠. 그거만 먹히면 아마 내가 봤을 때 개인들 주식으로 떼돈 벌 거려. 근데 그런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하죠.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데 내가 굳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걸 건수 잡아서 나도 홍보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한 번씩 오면 나도 좋아요. 왜냐면은 특별히 잘난 척을 할 명분이 없으니까 그런 거 잡아가지고 슬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하고 모레 야간 강연 방송 내가 나중에 결과 나오면 또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갈게요. 여러분. 이렇게 근거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보고 얘기하면 좋은데 이걸 보고 얘기 안 하고 꼭 그죠? 수익률 자랑 같은 거 이런 거 한 번씩 꼭 하게 만들어요. 내가 오늘 로보티즈 갖고 얘기하려다가 지금 참는 겁니다. 로보티즈가 작년 12월 27일부터요. 8월 달까지 17번 추천한 주식이에요, 여러분. 가격을 보세요, 가격을. 근데 내 가급적이면 이쪽 화면은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주거든요. 가급적이면 요거만 보여주지. 요거. 여러분들 포스코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익이 이게 거짓이 아닙니다. 내 누차 얘기지만 여기 파일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 야간 방송 몇 분 몇 초에 어떻게 추천했는지서부터 다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또 얘기했고요. 오늘은 주로 방송이 그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 가겠습니다. 신의 한 수 첫 번째 말이에요, 여러분. 연말장 특수성과 FOMC 이후 시장을 준비해야 된다. 근데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주식시장 대세 판단법을 얘기하면서 웬만한 얘기는 다 했어요, 여러분. 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종복이가 웬만한 얘기 다 한 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분들은 12월, 1월 달까지 돈 벌 수 있고요. 크게 벌 수 있어요, 여러분. 연말장 특수성과 FOMC 이후 시장 준비 웬만한 건 다 얘기했어요라는 걸 알아들으신 분은 1월 달까지는 돈을 아마 크게 벌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지금 당장 뭐를 하는 게 좋으냐. 지난주 미스터 진단 아니면 지지난주 미스터 진단 해갖고 한 주 전 미스터 진단으로 시작해서 마켓10을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줄 것은 메이저 포지션 분석이에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메이저 포지션 분석을 살짝만 하고 갈게요, 여러분. 지금 현재 시점에 메이저 포지션을 분석한다라는 것은 수급, 이들이 이 기관, 개인, 외국인 중에 메이저가 보통 누가 메이저가 되겠어요? 외국인과 기관을 우리가 보통 메이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 메이저에 더 가깝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것도 내가 하나 설명해 줄까요? 여기 초보자들 많을 수 있는데 키움증권 기준에 이게 예전 같았으면 어떤 증권사에서 이토마토에 하기야 그게 지난번에 그거였죠? 해외 선물 쪽. 증권사에서 연락해가지고 이종복 전문가 우리 증권사 쓰면 안 돼요. 예전 같았으면 그런 전화 되게 많이 왔거든요. 근데 키움을 내가 너무 오랫동안 썼나 봐요. 나 이거 증권사 바꾸고 싶은데 그래도 일단은 키움으로 얘기해 줄게요. 여기 보면 9월 15일부터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쿼드러플 위칭 데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메이저의 포지션을 볼 때는 쿼드러플 위칭 데이를 기준으로 보는 거 플러스 직전 월 기준으로 봐야 돼요. 이런 것도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게 노하우를 방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좌우단간
지금 보면 기관 개인 외국인 구조에서 외국인들은 기존에 11월 초순 때 한 4조 가까이가 매도가 됐고 종합이 9월 달하고 10월 달에 아작이 났지 않습니까? 9월 달하고 10월 달 사이에 이들이 거의 주식을 한 5조 이상을 팔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걸 다 환매수를 한 거예요. 주식도. 이게 연말장으로 가는 드레싱 효과입니다. 앤드 선물입니다. 선물도 보면 그때 그 당시에 선물을 거의 4조 이상 5조 가까이 6조 가까이를 매도했다가 10월 말까지 지금 그걸 다 환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종합이 어느 위치에 와 있겠습니까? 바로 마주보는 고점 언저리까지는 종합 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쉬워요,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종복은 지수 얘기하고 지수 방향만 얘기해달라고 하면 그냥 놀면서 해도 됩니다. 놀면서.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서 사람들은 추격 매수에서 당하고 추격 매도에서 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좌우당간 외국인들은 그동안에 팔았던 걸 다 환매수를 해놨고 이게 어느 시점에 끝나는 거냐면 이번 주 목요일 날 이게 끝나요. 그러면 이들은 이제 내년도를 준비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내년도로 갈 때 이들의 수급을 잘 참고하시면 되고 이들의 수급이 이제 환율에 따라 환율이 1300을 깨서 1270을 깨고 이러면 아마 주식 되게 강하게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환율이 1350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아마 주식을 팔겠죠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고 옵션의 가격 구조상 옵션의 가격은 오늘이 만기일입니다. 위클리 만기라고 해갖고 영향력은 떨어져요. 위클리 만기인데 영향력이 떨어지는데 2시 30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종가권 가격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동시호가로 가면서 한 차례의 우아래로의 변동성은 생길 수 있어요. 이 상태로 놓고 보면 왜냐하면 기준가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맞나 틀리나 볼래요 여러분? 아마 이것도 맞춰주면 사람들이 나를 사람으로 안 볼 텐데 마감으로 가면서 2.5 변동성의 절반이면 1.25 그러니까 지금 종합이 이런 걸 맞추면 야 저걸 도대체 무슨 수로 저런 걸 맞추지? 그런 걸 궁금해하면서 내가 오프라인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 온라인 강좌를 하거나 기법 강좌를 하면 그거 참고해서 들으라고 그런 걸 맞추는 거지 객기 부리는 게 아닙니다. 이 상태면 1.25 변동이 나오는데 위로 1.25 변동이 나오면 매도예요. 이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래로 1.25 변동으로 밀려 내려간다. 그럼 매수입니다. 이 정도는 얘기해 줄게. 한번 보세요. 이 말 맞나 틀리나. 그리고 해외장 요까지만 더 이상은 위험해서 안 됩니다. 이런 거 틀리면 또 안 되니까. 내가 이런 게 신의 한 수죠. 이런 게 신의 한 수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오늘 방송이 신의 한 수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기려고 집착하면 이길 수 없다. 이기려고 집착하면 이길 수 있거든요. 나는 기관과 외국인 이겨야죠. 나를 따르라. 능히 그럴 그릇이 되는 사람이다. 이거 방송에서 아무나 이런 얘기 못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쳐 올리면 추격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요 얘기하고 이 대목에서 원래 막 기립박수 나오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1.25 한번 보세요. 맞나 틀리나. 지금 2시 34분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포지션상 아까 그 얘기 이거 시간 너무 오래 걸려 너무 오래 가는데요, 여러분. 메이저 포지션상 이 옵션의 구조 상태로 봤을 때 얘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337에 4,000 그 다음에 335에 6,000을 매수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개인이 거기를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만 합쳐도 많이 넘어요. 그러면 여기에 매수해 있는 건 다 깡통차도 상관없죠. 다시 말하면 아마 요까지만 이런 거 실시간으로 디테일하게 내일 시황 얘기할 때 들으시란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 340, 342, 345의 매도가 크죠.
거기에 개인들이 매수가 엄청나게 몰렸거든요. 이거 이상 세게는 안 땡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지수 밴드가 나오는 거예요. 340에서 345까지는 열려 있는데, 여기까지는 열려 있는데 340 정도가 무난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40, 345 중간을 342 해갖고 그냥 가격으로 343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종복이가 시장을 보는 나의 노하우가 지금 또 노출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린이 분들한테는 이렇게 매도를 쳤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매수를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요걸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 긴박한 시간에 설명할 만큼 시장이, 그죠? 예, 그 주린이들만 저기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력이 부족한 건 내가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뭐 할 때 그럴 때 배우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수는 340에서 343 쪽 정도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고, 밑으로는 332에서 330에서 327이었는데 333까지는 올려도 될 것 같은 그런 흐름이다 정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요게 기본 가이드라인이고, 여기서 먼저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먼저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하고, 그 어떻게 할 때 내가 2차 전지를 살 거냐, 로봇을 살 거냐, 제약을 살 거냐서부터 그런 디테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원칙을 잡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종복이가 그렇게 어떤 신의 한 수로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셀트리온이 지금 무지하게 좋다라고 얘기했죠. 이것도 미스터 진단 보면 나오거든요.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지금은 금요일 기준이에요. 금요일 기준에는 셀트리온을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SK바이오를 샀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단기 중기. SK바이오를 만약에 샀다. 그러면 SK바이오는 지금 밀리지 않습니까? 밀려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얘는 고점으로 가는 상태에서 직전 고점에 부딪혔고, 셀트리온은 저점으로 밀렸다가 밑에서 지지를 하고 가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기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지수의 방향과 지수의 밴드는 줘도 그 조금 더 디테일한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건 순환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거죠. 주린이나 초보자들한테는 그 부분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여러분들 기준과 원칙에 맞게 해낸 게 맞다라는 얘기 해준 겁니다. 그게 캔들거리랑 이동평균선으로 추세 패턴을 보면 되는데, 이러면 방송이 3000% 빠지니까 여기서 끊을게요, 여러분. 메이저 포지션상 그렇고, 지금은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수익률이 유리하다. 그죠? 그럼 전문가님, 셀트리온은 거래소잖아요. 또 이러는 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셀트리온을 거래소 주식이라고 합니까? 보통 제약주의 대장주라고 합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또 아구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줄기차게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종복 방송은 일주일 내내 하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보는 게 일단 제일 좋아요. 셀트리온이 거래소 주식은 맞지만 셀트리온을 거래소 셀트리온이라고 하지 않고 제약주 대장주 셀트리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맨날 허구한 날 좋게 얘기하는 게 제약주지 않습니까? 그죠? 제약주의 어떤 그 넘버 원으로다 생각하는 거지, 저걸 거래소 주식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은 이종복 의도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게 말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돌고 돌았네요. 지금 몇 분이죠? 2시 40분이죠? 자, 지금까지 요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시장은 대세 판단법상 하락보다는 약상방, 강력한 상방보다는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장, 외국인들은 극하방을 풀었고 FOMC 이후에 시장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번 주 목요일 날 쿼드러플이 있고 그 쿼드러플의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는 지수가 강력하게 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니까 지금은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수익률이 유리, 또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상황 이해하셨죠? 자, 혹시 지금 영상 준비됐나요?
말의 중요성과 코스닥이 유리다라는 말부터 출발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 영상 틀어주세요. 주식은 노력한 만큼 명예도 찾아오는 거고 수익이 찾아와요. 1310이 단기적인 저항이고요. 단기적으로 코스닥은. 근데 나는 저건 당연히 뚫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뭉퉁구려서 얘기할게요. 요런 게 나도 어려워요. 1350에서 1400 정도까지가 여러분들이 주식 비중을 체크해야지 되는 지수대입니다. 이거 맞나 틀리나 보면 돼요. 전문가님, 만약에 여기까지 안 가고 밀리면요, 주식 비중 왜 체크합니까? 더 사야지.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되나요? 당연한 얘기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은 1300 여기에서 1400 언저리로 왔을 때 대신 1310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요 얘기 좀 하고요. 1300 위로 올라가게 됐을 때는 종목을 다시 따로 봐야 되고요. 그전에는 2차 전지, 로봇, 인공지능, AI, 메타버스, 제약 다 좋다. 뭐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설명해야 됩니까? 저 얘기는 11월 달 방송이에요, 여러분. 11월 달. 분명히 여기서 1350쪽에서 1400을 얘기했었는데 1310에서 거래가 터져야 된다고 했고 여기서 살짝 거래 터지더니 1350을 갔다가 다시 1280으로 밀렸으나 다시 1350을 넘어가려고 하죠. 이거를 어떤 사람이 맞췄다 그러면 절대 안 믿습니다. 이 VOD를 틀어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VOD를.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더 얘기해주면 고기도 맛있는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맛있는 고기 찾는다라는 말 많이 있듯이 주식도 이것도 원래 많이 좀 따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건 맞는 얘기니까 내가 계속 그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주식도 돈을 벌어본 사람이 결국은 큰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결단코 돈 벌 수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벌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벌어? 어떤 구간이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봐야 돼요. 그래서 그 구간을 자르는 겁니다. 그럼 나는 상승장에서 주로 돈을 벌었어. 나는 오히려 하락장에서 돈을 덜 깨먹거나 옆집에 있는 영희 엄마는 이번에 포스코 들어가서 반토막 났다는데 나는 그거 이종복이가 팔아라고 해서 팔았는데 그게 자기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가 신의 한 수가 되는 겁니다. 먹어본 사람이 큰 돈을 버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이. 왜냐면 큰 돈이 어떤 식으로 오는지를 아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은 맨날 쫓아다니다가 말고 힘 다 빠집니다. 요까지 얘기하고 어쨌든 코스닥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퍼펙트하게 맞춰줬는데 나중에 지수 밀리면 또 어떤 얘기 나올지 저는 궁금하고요. 오늘의 본론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게 포스코홀딩스거든요, 여러분. 요 화면 좀 잡아주실래요? 12월 8일 날 어떤 자가 어제까지만 해도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는 아니고 포스코 퓨처에만 관심을 두더니 금세 달라지네 참 하면서 어이없게 그 썩소를 날리는 글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조회수가 몇만 명이고 나를 추종하는 사람이 어마무시한 거에 비해서는 악플이 없는 전문가입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마 이종복이만큼 악플 없는 사람도 드물 겁니다. 근데 나는 한 명이 나와도 이걸 갖고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이런 글이 있었는데 자, 이게 포스코 내가 이거 원래 오늘 포스코 2월 달부터 작년 12월 달부터 얘기한 포스코를 틀어주려고 했었는데 보세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어떨 때는 이게 6월 14일이거든요. 어떨 때는 포스코 내가 좋다고 했는데 포스코가 다 밀렸다고 투덜대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좋게 얘기했을 때 안 간다고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되게 좋게 얘기했는데 단기 저항을 얘기했더니 포스코 팔으라고 했다고 뭐라고 하고 장난하냐?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들으시죠? 아니 어떨 때는 좋다라고 해도 좋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밀릴 것 같다라고 해도 뭐라고 하고 그러면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춥니까? 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이가 없는 거지.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포스코의 진심인지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포스코가 2023년도에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산 주식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라는 주식이. 한번 보실래요? 2023년도 1년 기준에 2,400만 주를 샀어요. 2,400만 주를. 이거 내가 좋게 얘기하면은 땡큐 베리 머치입니다. 땡큐 베리 머치. 그냥 요까지만 얘기하고 지금 포스코 영상 준비됐죠? 시간 너무 오래 가면 안 되니까 신의 한 수가 어떤 건지를 지금 내가 맛배기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포스코 첫 번째 영상이니까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영상 틀어주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리튬 관련주들에 비해서도 들어올라갔어요. 뭐가? 포스코 퓨처가. 근데 이건 캐시가 없어서 약간 약한 거라고 얘기해드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월요일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반되면 이제는 신고가 도전형에 뭐 40만 원 넘어갑니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지수의 방어의 역할을 하려면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제는 에코프로 역할, 그 다음에 코스모 화학 역할, 그 다음에 롯데에너지 역할을 이제 할 겁니다라고 이제 확정형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거래량 증가 시 신고가,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아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쪽이 포스코 그룹이고 상대적으로 안정성 있는 것은 포스코 홀딩스고, 포스코 홀딩스가 오히려 삼성전자가 주춤거리면서 지수가 만약에 불안한 상황이 나올 때 주식시장에 어떤 매수세를 지속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있을 만큼 되는 주식. 뭐 여기서 얘기해야 되나요?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요? 그럼 내가 왜 굳이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13개 이상의 영상 중에 저 영상을 틀어드렸냐? 저게 하반기 출발이지 않습니까? 6월 달까지가 상반기고 하반기는 7월 달이고 7월 5일이죠. 7월 5일 날 삼성전자를 뒤로 밀어내고 포스코 그룹이 주식시장을 받쳐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확정형으로 포스코 그룹을 얘기했는데 그때가 40만 원이 7월 27일 날 76만 원까지 날아갔고요. 그래서 내가 누차 얘기지만 원래 포스코 홀딩스를 1년 내내 좋게 얘기하고 자랑을 해야지 되는 타이밍에 사람들이 저걸 꼭대기에 쫓아 들어가서 30% 집어넣고 또 미스터 진단에서 질문을 하니까 이걸 왜 꼭대기에서 쫓아갔냐라고 진단하다가 잘난 척을 한 번도 못한 게 이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이런 걸 보고 얘기를 하라는 거고. 자, 두 번째 영상 됐죠? 자, 두 번째 영상 큐! 그럼 포스코 홀딩스는 아까 그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만 딱 봐도 알 수 있는 게 아까 내가 엔케마 하트 얘기한 거하고 비슷해요. 여기서 치고 올라갈 때 거래가 많지가 않은 상태에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약한 거고요. 다만 또 반대로 이 주식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래가 작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려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약한 것 중에 하나가 포스코 홀딩스는 거래소 종목이고 거래소에서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지수가 급등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한된 수급에 의해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나 엔캠, SKI 등 그쪽 종목들이 2차 전지에 쏠릴 수 있는 수급을 빨아들여가지고 수급의 공백 상태 때문에 약한 거고, 이 조정은 매수기가 맞다라고 보는 거고, 내가 밑으로 얼마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씨가 되니까 그 가격은 자신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시점부터 포스코 홀딩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 나는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의견 놉니다. 그리고 지수가 한 차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지수가 치고 올라갈 때 이 주식은 시세가 붙을 거고, 최소 55만 원에서 6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거는 변함.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 내용이 나쁜 얘기로 들리면 주식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저기 채팅창에 자꾸 이상한 글 쓰는데 저런 글 쓰면 안 좋아합니다. 이종복은. 나는 그자들로 인해서 고맙다라고 얘기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어야 이렇게 자랑을 하지, 안 그러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 좀 포스코 같은 주식으로 하지 말고, 그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간 방송이든 전문가 방송이든 미스터 진단이든 어디든 모든 건 VOD에 녹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그걸 갖고 얘기를 하라고 얘기한 거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변함이 그거를 제가 말을 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거 다시 보실래요? 그 정도는 다시 보세요. 그런 것까지 다 해주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포스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한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참는 겁니다. 괜히 죽 써서 남 주면 안 되니까. 내가 분명히 포스코 대한민국의 개인들이요 라고 하면서 이런 주식을 장기 투자하라고 떠벌린 건 연초. 그 다음에 최근 포스코 같은 주식을 50만 원 이하에 왔는데 중간생략 한번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는 개인들이요.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득 탐승인가? 일확천금 노리지 말고 믿을 사람을 믿으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상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번째 영상 틀어주세요. 로봇도 지금 보면 이쪽이 되게 센 거는 아닙니다. 이들도 결국은 지수가 양호하게 움직이면서 거래가 실리면서 여길 넘어갈 때가 추세가 이제 강화되는 걸로 나오는 거지. 이걸 넘어갈 때가. 그러면은 이걸 넘어갈 때 만약에 따라간다 그러면 10% 이상은 남들보다 비싸게 사야 되는 경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지금 장은 이걸 넘어갈 수 있어. 해놓고 여기서 먼저 사는 게 저점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샀을 때 지수가 밀려버리면 이쪽으로 흐르겠죠. 근데 이쪽으로 흘러도 지지가 탄탄하기 때문에 큰 손실이 안 나는 거죠.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를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확인하고 살래.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최소 10에서 20% 가까이가 올라간 다음에 아마 사게 될 거고 결국은 연말 연초로 가면서 종목들은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먼저 사야 그 수익을 안고 가는 거예요. 얻은 게 유리한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죠. 이거 날짜 11월 20일 방송 중 오타입니다. 이토마토 신의 한수 첫 번째 시간에 악담했다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요. 오늘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로봇 관련주 저거 12월 8일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느닷없이 마켓텐에서 저런 얘기를 했더니 느닷없이 로봇 관련주가 오늘 급등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말장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이게 연말장의 특수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9월달 10월달 쪽으로 갈 때는 다시 이쪽으로 갈까요? 지금 시간이 여기서 시간을 좀 끌을까요? 요거 말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갈게요. 지난 9월달 10월달 쪽은 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메이저 포지션 얘기할 때 기관 외국인 이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이네들의 이해관계가 하방 내지는 극하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들이 포지션이 하방 내지는 극하방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게 지난번 한 10월 뭐 몇 대쯤 정도 방송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들이 하방 내지는 극하방을 포지션을 잡고 있을 때는 지수가 급락이 나오고 그냥 나락으로 간 거고요. 근데 저들이 지금은 하방 내지는 극하방을 풀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는데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2차 전지가 저항권으로 왔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매수세가 약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어디가 갈까요? 핵심 주도주가 순환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 예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예측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저쪽 인공지능 로봇 쪽은 올 1월달 최고의 주도주들이 저쪽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마이크론하고 이쪽 한미반도체하고 이쪽은 언제부터 날아간 거냐면 보다시피 3월 달에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반도체는 1분기 주도주가 아니었습니다. 2분기 때부터 반도체가 날아간 거고 정확히 보면 하나마이크론이 3월 16일 날 이것도 내가 마켓10 영상 틀어줄 수 있어요. 내가 주성 엔지니어링 틀리다가 많은 건데 어쨌든 반도체는 2분기 쪽으로 갈 때 1분기 중순에서 2분기로 넘어갈 때가 주도주였지 그전에는
여기 마음이라든가 이쪽 인공지능 관련주, 그죠? AI 챗 GPT 관련주가 작년 12월 달부터 올 1월 달, 2월 달까지는 얘들이 주도주였었습니다. 그러면 이 1월 달 주도주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1월 달 주도주는 그 해 마지막에 시세를 줄 확률이 높은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종복이는 차트상으로는, 지금 현재 시점의 차트상으로는 이 로봇이 약해도 결국은 올라갈 수 있을 걸 순환매로 예측한 거고요. 그날 방송할 때 포스코홀딩스 영상 뜨기 전에 기억나요? 여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레인보우 이종복이 말 듣고 말 안 듣고 안 팔았다가 벼락 맞았는데 또 벼락 맞았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저점 매수 타이밍은 어디냐 막 이런 거 물어보고 했을 때 내가 한마디 한 적 있었죠?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었어요. 이거 지금 로봇도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레인보우도 지금은 내가 좀 저기 하니까, 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순환매가 나오는 이치를 얘기한 거고요. 지금 56분이네요, 여러분. 벌써 시간 다 지나갔네요. 그러니까 뭐 나머지 부족한 거는 다음에 얘기하고 수요일 날 다시 얘기할게요. 만약에 오늘 민심을 내가 봤을 때 아직도 저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수요일 날도 저런 얘기 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죠? 예, 뭐 저기 하는 거죠. 그건 두 번째 시간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 어쨌든 간에 좌우당간 그렇고요. 오늘 오픈 엣지 한 말씀 드리고 갑니다. 오픈 엣지가 오늘은 조금 비리비리하죠, 여러분? 오픈 엣지가 직전 고점에 오니까요. 그죠? 근데 오픈 엣지가 비리비리하니까 뭐가 강해요, 여러분? 또 지금은 AD테크. 이걸 내가 왜 얘기하느냐? 지난주 미스터 진단 보면 내가 AI 관련주,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 관련주 얘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온 디바이스의 핵심을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 온 디바이스 관련해서 한 코멘트만 놔볼게요, 여러분. 온 디바이스라고 해갖고 여러분들 제주 반도체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온 디바이스 관련주 해갖고 나눠지는 섹터가 7개 섹터. 거기에 그 LPDDR인가?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소켓, 그 다음에 테스트, 그 다음에 기판, 그 다음에 디바이스, 이런 식으로 섹터가 7개 섹터로 나눠져요. 그리고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칩이 어떻게 보면 디자인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제주 반도체를 따라가지 말고 칩 관련주를 잘 봐라 하면서 막 이런 얘기도 좀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게 순환매예요, 여러분. 그게 순환매.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도 결국은 다시 번지수 찾아오죠, 여러분. 이게 이종복의 능력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고 지금은 강력한 주도주보다는 주도주 내에서 주도주가 순환매가 나오고 2차전지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제약이 한 그룹이에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는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은데 먼저 치고 올라간 주식보다는 조금 더 아랫단, 그게 칩 관련주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기판 관련주, 그 다음에 디자인 관련주 여러 가지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쪽을 한번 체크하시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온 디바이스 칩 관련주, 온 디바이스 기판 관련주, 온 디바이스 디자인 관련주, 이렇게만 노력을 해도, 노력한 만큼 돈 번다고 그랬죠. 주식은 노력만 해도 나와요. 그럼 거기에 이제 차트가 예쁜 주식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온 디바이스 관련주 쪽은 내가 차트가 예뻐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만한 주식은 오픈 엣지하고 AD 테크놀로지서부터 그 칩 관련주 몇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쪽은 여러분들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I의 파급력에 관해서 얘기 한번 할게요. 클라우드, 챗 GPT, 메타버스 등도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그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돌아다닙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수는 제한적인데 종목들이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반도체 핵심주가 약한 거고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해 줬어요. 좋은 주식이 너무 많아 고민이다. 가고 있는 것과 향후에 갈 것을 구분할 때 이종복 의견은 향후에 갈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요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9월 달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요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요 정도면은 오늘 신의 한 수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어느 정도 전달이 됐을 것 같고요. 이종복 방송은 실시간으로 듣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첫 번째 시간 미스터 진단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게 많다라는 얘기 했고 마치겠습니다.